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공통에 이어서 제3보험과 손해보험 핵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조금 전에 해드렸던 공통 단락과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번 손해보험과 제3보험 단락은 직전까지라도 충분히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결코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과목과 제3보험 과목 두 개를 합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앞전 강의에서 공통 단락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에 해당하는 단락 초핵심 요약 서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과 특정보험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화재보험 넣으려면 첫 번째 물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주택물건 중요합니다.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이 있어요. 자, 주택, 일반 공장 물건 중에서 어떤 게 불이 제일 조금 나냐면 주택 물건이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폭발 파열은 주택 물건은 서비스로 해줄 겁니다. 피아노 교습소 조산원,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의 가재 도구는 주택 물건에서 보상해준다. 잠자는 곳, 뭐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게 주택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습소 조산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물건은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창고업자 건물, 재고자산을 쌓아놓은 건물, 기숙사 건물은 일반 물건에 해당합니다. 공장 물건은 무슨 소, 무슨 작업장 이러면 공장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 천연가스 채취 작업하는 곳 하면 공장 물건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도 원래 기숙사는 일반 물건이지만 공장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주택 물건하고 일반 물건은 공장 물건에 비해서 불이 조금 덜 납니다. 그래서 실손 보상하는 기준점이 80%예요. 80% 이상 넣어져 있으면 실손 보상, 80% 미만일 때에는 비례 보상합니다. 특히 주택 물건 80% 이상 실손 보상, 미만일 때는 비례 보상. 실손 보상하는 기준점이 80%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에서는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할 겁니다. 재산 손해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할 겁니다. 불나서 타지거나 꼬실라지는 거 직접 손해, 소방관들이 출동하면서 물 뿌려서 발생하는 침수손이나, 그 다음에 부수고 들어와서 망가지는 것들 소방손해에서 보상할 거고요. 피난손해, 피난지 5일 안에 생긴 화재에 대해서 소방손해, 직접손해를 내거 화재보험에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생기는 화재에 대해서도 피난지의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용 손해는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손해 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비용으로 끝나는데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보상하는 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내가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1,000만 원 들어갔다 해서 그거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가액이 4천만 원인데 4천 가입했어요. 그런데 내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어. 손해액도 1,000만 원이야. 그럼 2천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액이 1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까 그거의 10% 100만 원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어간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보상하는 게 뭐라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잔존물 제거 비용 플러스 재산 손해보험금을 더하면 뭘 넘기면 안 돼요? 가입 금액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 외 비용은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더해주면 됩니다. 자, 화재보험은 자동 담보 물건과 명기 물건이 있습니다. 자동 담보 물건은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해줘요. 건물하고 한 몸이야. 칸막이, 대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이런 것들은 불났다 해서 떼가지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담보해서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명기 물건은 반드시 증권에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고 소중한 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은 명기 물건에 해당해요. 통화, 돈이죠. 유가증권, 원고, 소프트웨어, 귀중품 300만 원 이상, 실외 5개에 쌓아둔 동산 이런 것들은 명기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재보험은 1년짜리 보험이에요. 근데 1년짜리 보험을 작년에 넣었던 보험회사에 올해 똑같이 보험회사에 똑같이 화재보험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할인을 해주겠대요. 얼마? 작년에 100만 원 나왔으면 95% 할인해
해주겠대. 그래서 동일한 보험회사에 동일한 군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1년짜리 계약입니다. 1년인 계약이에요. 1년짜리만 해줄 겁니다. 연보험료의 95%를 적용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년짜리지만 나 2년 거 한꺼번에 낼래 혹은 3년 거 한꺼번에 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장기 일시납 보험 요율이라고 할 겁니다. 자, 1년 단위로 안 냈고 2년 거 한꺼번에 낼 거야. 그러면 원래는 계속계약의 요건이 되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95만 원이 되죠. 근데 이 100만 원, 95만 원 한꺼번에 내면 175만 원이면 되겠대. 이게 장기 일시납 보험 요율입니다. 2년 요율 175%, 3년 요율 250%입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2년, 3년 이렇게 끊어서 내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2년 8개월 이렇게 한꺼번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식입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일 때에는 무조건 뒷기간 2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175% 2년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자, 2년 초과 3년 미만, 3년 동그라미 3년 250% 3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분실 보상하지 않아요. 화재보험에서. 동파. 자, 폭발 파열 아까 주택물건에서 보상한다 했죠. 하지만 수도관 이온거는 안 해줍니다. 자연 발화, 자연 발열 안 해줘요. 전기적 사고도 안 해줍니다. 전기, 얘가 전자로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안 해준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특약요율을 계산해서 돈을 더 냈어. 그러면 특별약관에서 보상할 겁니다. 도난분실 안 해주지만 도난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도난보험, 도난특약, 도난된 거 넣어줄 겁니다. 군의 폭발, 폭발 파열 안 해주지만 군의 폭발 특약을 넣어놓으면 특약을 넣으면 보상해준다. 풍수에 바람, 풍, 물수, 풍수에 특약 넣으면 바람하고 물도 화재보험에서 해줍니다. 폭설이나 우박은 아니에요. 정기적 사고 안 해준다 했죠. 근데 특약으로 집어넣을 거야. 정기위험담보도 해줍니다. 기업휴지 손해 특약으로 들어가면 해주고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건물주가 넣어야 되는데 내 건물에 화재가 나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거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야 됩니다.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입니다. 자, 의무보험 보도록 할게요. 의무보험, 특정보험입니다. 특정보험, 특정보험에서 말하는 의무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유도선업자, 체육시설, 학원시설, 승강기 배상, 다중이용업소, 맨견입니다. 자, 이 밖에도 더 있긴 한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가스나 유도를 잘해서 체육학원에 승강기 타고 다닌다. 멍멍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스 사고, 유도, 체육, 학원, 승강기, 다중이용업소, 맹견 이렇게 외워요. 가스나 유도를 잘해서 체육학원에 승강기 타고 다닌다. 멍멍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에서 꼭 노라는 보험은 다 보상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1억 5천, 부상시 3천, 후유장애 시 1억 5천, 대물은 한 사고당 10억 이렇게 보상한다. 그래서 자동차 대인배상 원도 1억에 3천에 1억 5천에 3천에 1억 5천 이렇게 보상하는 겁니다. 자, 손해사고 기준의 배상 책임보험과 배상 청구 기준의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보험은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나야 되고 보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었어요? 3년 안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각별히 배상 책임 보험을 다루고 있는 특정보험에서 이제 구분을 좀 더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손해사고 기준은 특정보험에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섬주배상책임보험, 경기업자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시, 선, 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배상 청구 기준은 뭐냐?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험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하고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배상 청구 기준입니다. 오타네요. 배상 청구 기준입니다. 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과 임원 배상 책임보험, 전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배상 청구 기준에 의사 배상 책임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보험이 만기야. 근데 내가 오늘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험금도 언제 청구해야 된다고? 오늘 청구해야 되는 게 배상 청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성경,
전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특정보험에서 문답처럼 외워가야 될 건데 일단 먼저 도난보험 볼게요. 도난보험은 동산이나 유가증권, 수탁물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도난보험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사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기 치려고 넣는 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관한 장소를 72시간이 지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도록 잊어버린 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장소를 벗어난 것도 안 해줍니다. 화재로 인한 폭발, 도난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도 있어요. 피보험자는 무조건 유아은행만 해당합니다. 교육기관 안에 생활하거나 그 다음에 통상적인 등교 하원 안에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되 가정 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산종합보험료 가입 대상은 리스 물건 렌탈해 온 물건이죠. 자, 리스 물건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비험은 건물의 붕괴, 자비험이 아닌 건 도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차량의 충돌입니다. 동산종합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문답 형태로 그냥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행보험, 내가 여행 중간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넣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내가 질병이 걸려갖고 왔는데 여행 기간이 끝났는데 뭐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제가 치료받는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30일 안에 죽었을 경우에는 여행보험에 넣어져 있는 질병사망보험금 준다. 30일 안에 죽었을 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특정보험의 문답 보도록 할게요. 특정보험이 아닌 건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직접 계약 체결을 해요. 그래서 해상보험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 특수건물이 아닌 것 하면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 미술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실내 골프 연습장, 풍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 하면 가축축사, 소우리, 돼지우리 있죠. 자, 컨틴전시 보험이 아닌 것, 복권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것 하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문답으로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손해보험 보도록 할게요. 6번에서 9번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공통 단락하고 거의 한 70% 가까이가 겹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장기 손해보험은 3년 이상짜리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보험료 삽입할 수 있고요. 자, 저축 나왔어요. 특약으로 15년 이내 환급금의 재원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자,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일 때에는 가입 금액이 다시 복원되는 자동 복원 제도가 존재해요. 가입 금액이 10억인데 내가 5억의 손해가 났어요. 5억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도 다시 10억이 살아나고 다시 10억이 살아나고 합니다. 자, 선납 제도도 있어요.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때는 예정 이율로 할인해 줍니다. 예정 이율로. 자, 납입 최고 3년 이상 보험이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내겠죠. 그래서 독촉 기간이 있습니다. 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14일간의 납입 독촉 기간을 줍니다. 자, 14일간 독촉 기간 준 기간 동안에 사고 나는 건 보상하지만 납입 최고 기간, 독촉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계 지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3요소 볼게요. 예정 이익률은 아닙니다. 거꾸로 답을 외워도 돼요. 자, 보험료의 3요소.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입니다. 그중에서도 예정 위험률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과거 사고 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입니다.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위험률 간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를 위험률차 손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계약자 적립의 회사가 쌓아야 될 법정 적립금입니다.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3보험으로 가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죽었어. 사망했을 때 뭐 주니? 라고 하면은 계약자 적립액 줍니다. 자, 환급금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죠. 자,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 중도 환급금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공통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축에서 따온다고 했습니다. 1년 이내에 받을 때는 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할 때는 평균 공시이율의 40% 해준다. 평균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사진 찍으세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 요약된 내용 사진 찰칵 찍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할게요. 참고로요, 자동차 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자동차 보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안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 좀 더 되시는 분들은 이론에서 보시되 시험 직전에 볼 때는 자동차 보험은 그냥 버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요, 연금은요, 55세 이후에 받으려고 넣는 거잖아요.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넣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가입 성별 연령 제한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되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겁니다. 자,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 적용 요건 어떠니? 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 5 기억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숫자 5. 자, 그래서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주니? 라고 봤더니 급여 생활자로는 5,500만 원, 종합과세자로는 4,500만 원.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기준으로 많이 버냐, 조금 버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버냐, 조금 버냐. 많이 버는 사람이 개인연금저축 내기는 좀 더 쉽죠. 그러니까 12% 해주는 겁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13.2%. 자, 이거보다도 조금 버는 사람이 55세 이후에 받으려고 연금 넣기가 쉽지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은 특별하게 더 해줄 거야. 그래서 15% 해줍니다. 어, 지방세 포함하면 16.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해서 금액으로 따지면요. 최대 600만 원까지 해줍니다. 퇴직연금 붙으면 최대 900만 원까지 해줘요.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되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어.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기타 소득세로 15%로 부과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자, 연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한다 했죠. 수령할 때에는 눈덩이처럼 불어 있을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었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 3에서 5% 내고요. 자, 70세 이전에는 5%뛸 거고 70에서 80세 사이에는 4%뛸 거고 80세 이후에는 3%뛸 겁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는 3에서 5% 뗀다. 75세 몇 프로 떼요? 4% 맞습니다. 자,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돼. 그랬을 때에는 연금소득세 플러스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그냥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내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연금을 수령해야 될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었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천재지변이 났거나 나 포함해서 가족이 아파요. 3개월 이상 아플 때, 요양할 때, 그다음에 파산 선고나 개인 희생제차에 돌입했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는 부과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종합과세 한다 안 한다?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한도액은 수식 안 외워도 돼요. 무조건 끝에 보시면 100분의 120 요거 있죠? 120만 기억하시면 돼요. 120이 90으로 바뀌거나 110 혹은 없기도 해요. 그래서 120 자리에 제대로 넣어져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갈게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가 10년 후에 받아갈 퇴직금이 현재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된 거죠. 사용자는 퇴직금을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 아래 보면 보험계약과 신탁으로 납입해서 사외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투자 상품에 퇴직연금을 넣어놓을 수도, 퇴직금을 넣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 회사가 집니다. 그래서 넣어줄 때 근로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변동이 돼요. 납입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사용자는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줍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나중에 받아가는 돈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기여형이다. 최근에는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으로 거의 다 운영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재직 중에 이렇게 유의지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도 가입한 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자, 퇴직금이기 때문에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사용자 회사가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100%다 사회에 적립해야 돼요. 보험 계약과 신탁 계약으로 적립하되 모든 금융사는 퇴직연금, 퇴직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하고 저축은행은 취급할 수가 없어요. 자,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기를 나라에서는 원하겠죠.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0% 세액 경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까지 갔어요. 마지막으로 제3보험 보도록 할게요. 제3보험은요. 보험업법에서 하나의 독립된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손해보험에 동시에 겸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던 손해보험 회사에 입사를 하던 제3보험 자격을 갖추고 제3보험도 같이 파는 겁니다. 이걸 겸용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레이 존이라고 할 겁니다. 자, 제3보험의 종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상질간 이렇게 기억하세요. 상품 개발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저축이기 때문에 주계약에 무슨 계약? 상해 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5년 이내의 상품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보상의 형태는 실손보험과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에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성격을 띠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의료 실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땡땡땡 의료비로 끝나는 거 의료 실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정액보상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보험은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할 거고요. 보험료는 직업 직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요. 1급은 사무직 주부, 2급은 항공기 정비공, 3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직에 해당합니다. 4급 있다 없다? 없다. 자, 보험금. 자, 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익자한테 며칠 안에 준다? 3일 안에 주는 겁니다. 자, 실종이나 재난이 됐을 때는 법원에 실종이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실종이 끝나는 시점이 인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연월일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 사망보험금 나간다. 후유장애는 장애가 발생해서 180일 180일 때 확정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상해 발생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애가 진단이 안 될 때는 18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질병 또는 상해로 하면 무조건 합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신체 부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높은 걸로 쳐줍니다. 한시적 후유장애 5년에 20%. 자, 그 다음에 입원급여금은 한 번 입원할 때 180일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교통상해보험은 휴일이나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때 사고 난 거를 보상을 해주는데 휴일 교통상해보험입니다. 자, 휴일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자, 시작은 0시부터 시작해서 종기 시간은 24시입니다. 그날의 끝 시간 24시가입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것 하면 전세버스 렌트카 기억하시고요. 단체 상해보험은요. 1종, 2종, 3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종, 2종, 3종, 4종은 없어요. 자, 1종은 급여단체입니다.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상해보험 들어가는 거. 자, 2종은 법정단체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동종업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넣는 거. 3종은 규약단체입니다. 구성원만 명확하면 돼요. 그래서 급법규 이렇게 외우세요. 급법규. 질병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보험 나이 계산합니다. 우리 숫자 반올림하는 거하고 같아요. 만 나이 연령 계산해서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냥 만 나이만 하면 되고 6개월 이상일 때는 플러스 1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대기기간 설정할 수 있어요. 질병보험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미리 보험을 넣어놓고 가서 진단을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암보험이에요. 근데 대기기간 둘 수 없는 암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암
이름이 나오면 대기기간 둘 수 없습니다.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암의 이름이 나오면 대기기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도 대기기간 두지 않습니다. 자, 청약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후 5년이 지난 후에서는 설령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상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에서 두 문제, 질병보험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상해나 질병이나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급여 항목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게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이게 공통지문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기본령은요. 상해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 두 가지 담보입니다. 자, 각각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되 통원은 하루 20만 원 한도입니다. 자, 특약은요. 기본령 밑에 특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 질병 비급여 의료비, 그 다음에 3대 비급여 의료비 이렇게 세 가지 담보로 구성이 돼 있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 질병 비급여 의료비는 같아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0만 원까지 보장해주되 통원은 횟수 제한이 있어요. 100회까지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는 나만 특별하게 내가 내 돈 내고 받는 거를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3대 비급여 특약은 도수치료, 체해층벽과 등식치료, 제가 줄여서 도수치료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자,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작년도 받았던 보험금이 350만 원 한도 내에서 10회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최대 50회까지 병변 호전 여부에 따라서 50회까지 제공한다. 기억하시고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회까지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 진단하는 거, MRI, MRA 찍는 거 300만 원 한도를 내로 보상해주되 횟수 제한은 없다라는 거. 본인 부담금은 급여 의료비는 내가 낸 보험료에 20% 혹은 10,000원 또는 20,000원 중에 큰 게 본인 부담이 됩니다. 10,000원 또는 20,000원 이거는 자, 통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 통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00원은요, 병원이나 의원급 아래 낮은 급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이런 데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급을 방문할 때는 20,000원입니다. 그래서 20%냐, 10,000원 또는 20,000원 요거고, 비급여는 30%냐 혹은 3만 원이냐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3만 원이냐 했기 때문에 병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반드시 이게 기본령의 급여인지 특약의 비급여인지 요거 보시고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찾아가지고 지문 동그라미 치면서 구분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이내, 200만 원까지는 연간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200만 원 초과하면은 본인 부담금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돼요. 자,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연체가 되었거나 혹은 외국인들 이랬을 때에는 40%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비급여는 상급 병실료 차액 보상해줍니다. 기준 병실 차액의 50%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라는 거고 비급여 보험금 받는 걸로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는데 1단계는 할인, 2단계는 유지, 3단계부터 5단계는 할증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4단계 200% 할증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치료 중간에 보험이 종료가 됐을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자, 치료 중간에 입원 중에 종료됐을 때에는 보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180일까지는 보상해 줄 거고 통원 중에 종료가 됐을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90회까지 통원이니까 90회 한도 내에서 해줄 겁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어. 그랬을 때는 높은 의료기관을 공제를 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아픈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이 없고 처방 조제비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해서 가입돼 있을 때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를 하고 재개할 때는 무조건 1년 안에 무심사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세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3보험 통탈 털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는 보상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사고 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몸은 고의는 안 해주지만 중대한 과실의 사고는 보상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이나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거 안 해줍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상해 사고는 보상해 줍니다. 자, 전문 등반 안 해줘요. 하지만 회사의 단합 목적으로 간 일회성 등반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외모 개선, 그 다음에 의수, 의족, 의치, 의안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기, 시범, 시운전 있죠? 하역 작업, 선박, 승무원 안 해줘요. 하지만 시운전도요. 공용 도로에서 시운전할 때는 보상해 줍니다. 자, 의사의 지지를 따르지 않고 악화되면 안 해줍니다. 알코올이나 습관성 약물 중독 안 해줘요. 하지만 길 가다가 무색무취의 가스에 일시적으로 흡입되는 약물 중독은 해줍니다. 자, 특히 실손의료보험 볼게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에 비급여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급여는 해준다는 말이겠죠. 치과 한방에 비급여는 안 해줍니다. 급여는 해줘요. 자, 실손은요. 한 곳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 환급받은 의료비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환급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것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기관에서 치료받는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행보험으로 가입할 때에는 해외에서 받는 실손의료보험을 넣어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로 했을 때 HIV죠. 나쁜 말로 성병입니다. 성병은 안 해줍니다. 하지만 치료 중간에 의사의 행위로 감염이 되는 경우는 해줍니다. 진료나 치료 중에 혈액 감염은 해줍니다. 선천성 뇌질환 안 해줘요. 하지만 태아보험으로 실손 가입한 경우에는 해준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해드리지 않았어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자동차 보험 빼고 급하게 단기간에 초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 이렇게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외우고 들어가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